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마을 박대훈 전문가고요. 곧 있으면은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이러한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아직까지에는 뉴스에서는 이러한 중국인 여행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마을에서는 조금 발빠르게 테마가 형성하기 이전에 빨리 이러한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컨텐츠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천을 해드릴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보충적 자료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전국의 관광업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9월 달에 본격적으로 베이징 K 관광 로드쇼라든지 아니면 상하이 K 관광 로드쇼들을 주최하는 등 중국인들의 여행객들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대기 중이라는 거죠. 그럼 여행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냐?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드렸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두 종목을 더 드릴 거예요. 미리 종목을 알려드리면 GS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품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지 오늘 방송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뷰티라든지 의류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로서에 대한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대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019년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2019년도 기준으로 2019, 2020, 2021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023년도까지 총 잃어버린 5년입니다. 잃어버린 5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때 최고점을 찍게 됐어요. 67,600원의 최고점을 찍게 되었고요. 이후부터는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여행이 중지가 되었었어요.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뭐가 돼 있다? 중지가 돼 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국 여행객에 대한 중지가 6년 만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2015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는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 장사죠. 중국인 보따리 장사꾼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다 쓸어갑니다. K-뷰티에 대한 화장품들, K-패션, 그냥 한국 거를 너무 선호를 해요. 중국인들은. 왜냐? 너무 기술력이 좋으니까. 한국 성형, 뷰티 하면 K고, 그리고 패션 하면 K고, 여러 가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한 이러한 제품들을 사랑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는 계속해서 이러한 따이공으로 인해서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아까도 봤다시피 코로나19 중국 여행객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주가를 잃어버린 시기가 이러한 시기인데, 지금 현재에 대한 바닥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일봉으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뭐 조정이 4% 들어오거나 5% 들어올 때 매수에 조금씩 매집을 하라라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씩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중국 여행객들이라든지 따이공에 대한 수요 회복들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매수를 임하고 매집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이러한 중국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뷰티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러한 수요 업종에 대한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 접어들어서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명품 인식 변화들도 있어요. 요새는 젊은 세대들이 명품 하나씩은 삽니다.
20대에 딱 맞춰서 명품 하나 사고 백 하나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젠 사치가 아니죠. 나를 위한 투자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PR할 수 있는 하나의 구매 행태로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력 변화들이 이러한 명품에 대한 구매력 증대를 인해서 리바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 증가를 기대하고 최근 중국 여행객 제한 해제 등에 대한 테마로 충분하게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백화점에서 매출액이 무려 43%예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21%고요. 면세점에서는 9%대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면세점 테마로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인 여행객들이 오면 백화점에 와서 명품 브랜드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물품을 사기 시작할 거니까. 백화점 및 대리점 등에서 130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사는 브랜드 컨셉 리뉴얼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중점을 두고 있어서 유통망에 대한 개발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닷컴만 들어가더라도 인터넷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명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아예 유통에 대한 커머셜을 넓혀버렸어요. 유통 커머셜을 넓혔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앞으로에 대한 수익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자주라고 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이마트에 가면 자주 브랜드 보시죠. 전부 다 신세계 이러한 관련 계열사일 겁니다. 그래서 톰보이, 자주, 보브, 아니면 지컷, 델라라, 일라이, 뭐 국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국내 기업 최초로 인수한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스위스 퍼펙션 2021년도 런칭한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헤리티지를 지닌 자체 화장품 뽀아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렇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앞으로 뭐 뷰티라든지 패션 그리고 명품 브랜드로서 계속해서 입지다각화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에 대한 증가 소비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러한 소비 유통업종들을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2차 전지, 전기차, 언제까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가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먹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아니면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 니켈 이딴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계좌를 불러줄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테마에 대한 형성들은 부풀러지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요. 계속해서 유튜브 내에서 2차 전지의 핵심, 배터리 소재의 핵심에 대해서 외치면 외칠수록 거품은 거세질 거고 크게 여러분들 뒤통수 치고 맞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새로운 테마가 어떤 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면 이 편의점 관련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GS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GS 리테일 여러분들이 주가를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GS 리테일이 최근 들어서 이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면 호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닥 지점 19,600원 선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가 24,350원까지 회복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기대감들, 이러한 재료들만 받쳐준다라면 이전 고점인 29,000원 선 아니면 3만원 선까지도 탈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에 대한 주가가 사실상 어느 정도 횡보해서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가 왔냐면 지금 현재 4만원에서 35,000원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4만원에서 35,000원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연도별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소비 이러한 유통업종들이 이러한 잃어버린 5년, 잃어버린 6년에 갇혀져 있는데 최근 접어들어서 이번 달만 해도 주가가 14% 이상에 오르는 거는 이러한 소비 관련, 유통 관련 해가지고 이러한 테마주들이 서서히 뭐가 들어온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GS 리테일은 최근 매출이 2조 9천억 원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 대비 5.3%를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은 536억 원입니다. 이러한 행진세는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건데 그 이유는 한국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 지금 계속해서 묵어가면서 호텔에 묵으면서 자연스럽게 편의점에 대해서도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편의점에 대한 매출 또한도 동반 상승되는 그래프로 간다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또 같은 취지입니다. 글로벌 순위에선 1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화장품 시장 브랜드로서는 점유율이 17위에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3만원대에서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봐보세요. 아모레퍼시픽, GS 리테일,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가 전부 다 비슷해요. 왜 이러한 양상들이 보여주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에 대한 유통업종들이 이제 테마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리미리 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선 지금 현재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인기 브랜드는 이니스프리입니다. 이니스프레가 지금 현재 중국의 1%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대 비중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인 전체 인구수의 1%는요 엄청난 매출을 안겨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따이궁에 따른 보따리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지금 중국 온라인 채널에서도 이러한 한국에 대한 화장품들에 대한 마케팅이 공격적으로 들어가며 이러한 성장세는 동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어지고 있는 설화수, 그리고 자음생 에센스, 럭셔리에 대한 브랜드 탈바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헤라, 그리고 큐브미, 프랑그랑스 전문 브랜드 프라도와 이러한 계속해서 신제품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연구개발이 계속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중국 내에서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거의 투트랙이었어요. 근데 LG생활건강은 솔직히 말하면 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 주 사기에도 좀 벅찬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조금은 내 시드머니가 좀 작은 사람들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매수를 전 추천을 해드리는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주식 투자 마을과 세 종목을 살펴봤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GS 리테일,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중국 여행객들, 그리고 차후에 이러한 소비에 대한 유통업종들에 대한 테마주들이 이 세 종목으로부터 시작할 것으로 저는 지켜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